제가 처음으로 레지던트를 시작을 하면서 퇴국하시는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공의 시험 준비하다가 치질에 걸렸었다면 치액에 걸려가지고 수술까지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치액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 겸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유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질환은 치질입니다. 치질이라는 것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치질이라는 것은 사실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거예요. 치, 열, 틀어지는 거, 고름이 고여서 길이 형성된 치루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치핵은 그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핵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원 밖 의사,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김유현에게 의학에 관해서 또는 의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병원 밖 의사라는 제목을 달아서 네이버 1-9 숫자 1 영어 T5 숫자 9 @naver.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적절히 골라서 방송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시 치액 얘기로 돌아와서요. 결국 제가 병원 밖 의사에서 남기고 싶은 부분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의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잘 물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치액이라는 거 역시 이제 부끄러울 수 있는, 부끄럽지 않아도 되지만 왠지 항문 관련 질환이라서 부끄러울 수 있는 질환이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고생하는 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항문 같은 경우는 결국 똥이 나가기 위해서 벌어지고, 그리고 똥이 마찰력을 가지고 지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사실 나이가 들에 따라서도 그렇고 마찰이 만일 증가되는 상황이 되면은 약간 부어오르거나 아니면은 헐거나 이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치액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치액 같은 경우는 결국 생기는 부위에 따라 저희가 치상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치상선이라는 항문의 경계 위쪽으로 생기면 내치액, 바깥쪽으로 생기면 외치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치액과 외치액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약간 다른데요. 내치액은 주로 증상이 특별히 없거나 아니면 출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내치액으로 인해서 이물감이나 잔변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액이 영상으로 내시경을 했을 때 보이긴 했는데 자기 피나는 거나 그런 건 특별히 없다. 근데 변비가 조금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실제로 변이 나와서가 아니라 내치액의 이물감으로 인해서 변이 계속 남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치액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예민한 항문 피부 주변에 있는 것이라서 좀 가려움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일 혈관에 피가 뭉치고 그쪽에 고여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 급격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만일 터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출혈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결국 이 부분에는 이제 치액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결국 대증요법,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보존적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좌욕입니다. 좌욕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희 교수님께서 대장학문외과 최성근 교수님께서 만드신 엉덩이 목욕 10분의 미학이라는 부분에 좌욕 내용을 살짝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데를 이용한 뒤처리는 세정 좌욕이라고 하지 않는다. 좌욕은 치질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매우 번거로운 행위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기존의 치료 방법에 지칠 대로 지친 이분들은 오시자마자 이구동성으로 잘라주세요 를 외친다. 과연 잘라주는 것만이 최선일까? 이분들께 그간 좌욕은 열심히 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으면 10줄
집중 팔고 그럼요 약도 꼬박꼬박 먹고 변 보고 나면 물로만 닦고 샤워하면서 항문도 꼭꼭 챙깁니다 라고 한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비대가 일상화된 요즘 비대를 가고 있다면 배변 후 30초에서 1분 정도 뒤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샤워하면서 항문을 닦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비데를 이용한 뒤처리는 세정이라 하지 좌욕이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샤워를 하면서 항문을 닦는 것은 그야말로 샤워이지 이를 좌욕, 엉덩이, 목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행위만을 하면서 이를 자욕이라고 자기 세뇌를 하고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좌욕을 한다 함은 그야말로 항문 목욕을 위해서 장치를 설치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좌욕기를 양변기 위에 얹어놓고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끈한 정도인 40도 정도의 죄송해요. 온수에서 5에서 10분 동안 엉덩이를 담가보자. 동시에 항문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항문 주위가 따뜻해지면서 괄약근이 이완되고 통증도 줄어들면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을 느껴보자. 이때 주의할 점은 좌욕기를 바닥에 놓고 쪼그려 앉는 자세로 좌욕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 번에 10분이 넘어가는 지나친 좌욕을 주의해야 한다. 더운 온탕에 과도하게 몸을 담그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오히려 불편함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소금이나 각종 첨가물은 온수에 넣는 것은 항문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서 맹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좌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도 정도의 온도, 손가락을 담가 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할 때 가능한 맹물로 그리고 역시 대야 역시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야에 물을 담고 그다음에 앉는 상태에서 그냥 5분 동안 10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쾌경 운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골반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항문을 풀어주는데도 또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액 같은 경우는 결국 예방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치액이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고 생길 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치액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결국 항문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사실 저희가 직립보행을 하는 것 자체가 치액을 일어나게 유발을 하는데요. 일어나 있는 자세뿐만 아니라 오래 장시간 앉아있는 것 역시 치액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변비가 있는 것, 특히 결국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거는 확실하게 치액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기에 앉아있는 것을 줄여야 하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사실 음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항문 주변의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치액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같은 경우도 복압이 증가하게 돼서 치액이 악화가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골반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또 치액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지 일단 변이 손쉽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식이섬유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결국 변의 양을 많게 해주고 수분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게 해주는데요. 그만큼 수분이 많이 머금어져 있어서 또 양이 많아서 손쉽게 항문연을 지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변 시간이 길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배변 시간이 길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습관적으로 내가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글 몇 개 좀 읽고 게임 좀 잠깐 하고 아니면 영상 하나 보다가 보면은 5분 쉽게 흐릅니다. 근데 5분 이상은 앉아있지 않는 것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초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배변 노력을 해서 5분이 지나가면 잔변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치액으로 인해서 잔변감이 유발이 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5분 지나면 남아있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화장실에서 일단 일어나 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해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지는 거 역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라는 거는 결국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규칙적이 되어야 돼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이게 항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샤워기로 아까 그 엉덩이 목욕 그 책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샤워기로 항문을 씻어주는 것이 사실 그 휴지로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밖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권고되는 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음식과 식사를 섭취를 해줘서 위로 음식이 팍 들어가면은 저희가 위대장 반응이라고 해서 위에 음식이 탁 들어가면 케찹에서 이렇게 두들겨주는 것처럼 장 쪽으로 똥을 내보내야 된다는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과 그 물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움직임,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변이가 나타나고 또 배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 역시 치액의 치료 그리고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치액 쿠션, 사실 그 저희 선배님께서는 치액 쿠션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쿠션은 통증이 생겼을 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은 있지만 치질의 예방이나 아니면은 치료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내가 오래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액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장되는 휴식 시간은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1시간에 15분 정도, 2시간에 10분 정도의 그런 일어나 있는 엉덩이를 좀 쉬게 해주는 순간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꼭 병원을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 피가 난다. 피가 난다는 거는 사실 치액, 치열, 치료에서는 상당히 흔한 증상이긴 한데요. 그게 흔한 증상에서 끝날 것인지 특히 출혈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치질로도 엄청나게 심한 빈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받으시고요. 두 번째, 만일 점점 불편감,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혈전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치액이 빠져나왔다가 뒤틀리는 그런 감돈된 치액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만일 내치액 같은 경우 빠져나온 게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야만 이게 다시 안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치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법,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만일 빠져나온 부분이 내가 손가락으로 눌러 넣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항문 주변으로 만져지는 딱딱한 물질이나 이물질이 있다 혹은 배 쪽으로 만져지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순 치액이 아니라 다른 종양의 가능성도 분명히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치액에 관해서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문,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발 다음으로 정말 중요하고 정말 고생하는데 푸대접을 받는 기관인 것 같아요. 사실 얼굴만 해도 사실 얼굴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저의 삶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도 맨날 가꾸고 닦고 이렇게 발라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는데 우리 중요한 항문에 대한, 엉덩이에 대한 돌봄이 너무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래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 하루에 5분씩 투자해서 내 항문을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돌봐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아무래도 의사에게 면대면으로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영상으로 또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할 영상은 제가 여성분들의 그런 다루기 어려운 질문하기 좀 어려운 질환인 유방암에 대해서 다뤘다면 남성분들의 조금 부끄럽지 않아도 되지만 부끄러운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볼까 합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이메일로 one29 네이버.com으로 메일 주시면 골라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유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